애국가 없고 그냥 우리가 복귀돼요. 경례. 바로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제가 손차하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한 산천리 발효당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네, 자리에 앉으시고 묵념 맞습니다. 자, 호국 성녀에 대한 묵념 있습니다. 묵념. 바로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전국 박사모 전국 임원회의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먼저 오셔서 감사합니다. 손이 자 무슨 마이크? 자 이거 좀. 오늘 대구 본부에서는 8.15 때 최소 10대의 버스를 맞춰가 올라오겠다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일요일 날 대구 본부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그때 그거 준비하느라고 오늘 못 온다고 미리 연락이 왔습니다. 그 버스 10대 정도는 안 올라도 된다 그랬습니다. 9대 같은 거 여러 지나야 되는데 10대라 그래서 그 정도면 된다. 그런데 그걸 한 20대로 늘려봐라. 이번에는 중앙에서 버스 지원금 50%를 주겠다. 그리고 여태껏은 중앙에 올라오는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회비를 냈습니다. 그 회비가 많은 3만 원 이랬습니다. 그 회비도 안 받겠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공짜로 주겠다. 밥도 그냥 준다. 그러니까 많이 좀 모시고 와라. 그런데 중앙에는 그런 돈이 있느냐? 없습니다. 딱하는 없습니다. 그냥 배째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태극기 집회할 때 이렇게 배째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을 했거든요. 그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배째를 합니다. 이번 달에 혹시 여러분 핸드폰으로 박사모 접속하실 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핸드폰으로 박사모 접속. 거기에서 재선위원회 한번 찾아가 가보세요. 지금 바로요. 박사모 자유계시장 밑에 쭉쭉 내려가면 재선위원회 방이 있습니다. 거기로 근데 로그인은 해야 됩니다. 정기원 이상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한 달에 우리가 모금이 되는 돈이 약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액 모금을 해주시는 분은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도한석 의원님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분이 가끔 한 100만 원씩 넣어주십니다. 제가 500만 원 가까이 넣었습니다. 회장님은 400만 원씩 그러면 참 저기 관진구 지부장님 저 학생 보고 해달라 그러는데 안 하는데 저기 저 관진구 지부장님 한 50만 원 100만 원씩 냅니다. 가끔. 그래서 지금 이 돈 가지고 8.15 행사를 치를 수 있느냐? 8.15 때는 또 방송차, 장비차가 또 큰 게 와야 됩니다. 그게 한번 올 때 500에서 1000 듭니다. 점심값 3,000원짜리 도시락 하면 400만 원 들어갑니다. 1,000명 잡고. 그리고 버스 지원비가 약 1,000만 원 정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아무리 거지같이 해도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시작을 합니다. 근데 3천만 원 고사하고 지금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 재정비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번 달에 문자 발송비가 결제가 좀 됐습니다. 한 600만 원 결제됐습니다. 문자 발송비 이게 또 비쌉니다. 문자 발송비를 그 문자를 발송 안 하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재간이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 발송비를 600만 원 정도 넣다 보니까 재정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금액 중에서
600만 원 또 뺏고 나면 한 400만 원 겁니다. 그래서 행사위원회 측에서 모금 공지를 했는데 저도 100만 원 냈습니다. 도한성 고문님은 중앙에다가 100만 원 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돈이 제가 낸 100만 원 포함해서 120만 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돈 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회의를 한번 하면은 이 자리세 이게 554만 원 나갑니다. 요거 한번 쓰는데 이게 100인승입니다. 100인승. 100인승 말고 70인승, 50인승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고 100인승 말고 30인승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30인승은 예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맨날 꽉꽉 차요. 그게 딱 좋잖아요. 30인승 정도가. 그런데 100인승 써야 됩니다. 그게 54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번 지난 회의 때는 회비조차도 안 내시는 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분들 뭐 있고 해가지고 오늘도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네, 아니요 오늘은 다 내셨어요. 아니 그 다 냈는데 54만 원 됩니까? 아유 안 돼요. 얼마나 됩니까? 30만 원. 지금 이렇습니다. 많은 회비하면은 2만 원 내시는 분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분이 몇 명 있으면은 이 강당비라도 내는데 많은 회비하면 딱 만 원 내는데 11,000원 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500원 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많이 들었네. 감사합니다. 많이 내신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제가 돈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예산은 없는데 8.15는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뭔가를 많이 바꿔야 한다. 지금 현재 체제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에서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대회를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박사모는 아까 복돌이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다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복돌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딱 맞습니다. 조직위원장이라고 한 사람을 뽑아놨더니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깽판을 쳐버렸습니다. 대책이 안 쓰는 정도로 깽판을 쳐놨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을 잘 뽑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뭐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예, 유튜브 하죠. 제 유튜브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많이 봤네. 계속 보고 있어요. 제 유튜브 소감을 누가 한 사람만 얘기해 주세요. 다른 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혹시 제대로 보셨다면은 제 정확하다. 신속 제발. 실수 없이 정확하다. 사람들 그래 중앙의 TV는 애국당 사람들도 봤는데 그거 정확하다. 실효성이 있다. 제 그러더라고. 유튜브에 보여준 사람들의 나이대가 40대입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60대 이상 다른데 우리 다른 우파 유튜브들은 60대들이 많이 보는데 제 유튜브에는 40대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16만 4천 명이에요. 박사모가 8만 2천 명인데 그러니까 딱 더블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30만 명이 되면 구독자가 30만 명이 되면 제가 제 정체를 오픈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불러낼 거예요. 불러내면 그때는 40대가 앞에 설 걸 기대합니다. 심지어는 20대 구독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를 보고 줄기차게 했고 요즘 좀 여름을 핍니다. 요즘 이제 만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동영상을 올리는 속도가 높는데 하루에 제가 3개를 올리면은 약 20시간을 써야 됩니다. 잠은 4시간 정도 잘 수가 있죠. 하루 24시간이니까. 파워포인트 하나 만드는데 약 8시간 됩니다. 빠르게 하면 6시간. 그리고 파워포인트에 올라가는 글자들이 대부분 제가 직접 번역합니다. 여기 영어 가르치시죠? 예. 제가 젊었을 때 상상이 했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바늘부터 배까지 다 폈습니다. 제가 선박 내책 팔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주던 상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됩니다. 영어 강사님 계신 데서 번데기 앞에서 줄을 잡으면 안 되지만 대충 이거 사전 안 보고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번역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보고 인식하는 거하고 번역하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번역할 때는 영어 실력보다 국어 실력이 더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책을 제가 여러 번 썼습니다. 그중에 제일 잘 파는 책은 똑똑이지칠이라고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그 동영상 보신 분 제가 똑똑이지칠 책 표지 올려놨는데
보셨습니까? 나 못 봤어. 오늘 가서 보십시오. 그 책 쓸 때 제한테 추천해 준 사람들이 그 당시 다 한국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솔로몬이 선택했던 그 변호사 김모 변호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추천사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인데도 영어를 번역해가 한국말로 만드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저기 우리 행사위원장님한테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번역이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조금 잘못하니까 5번역 이야기가 꼬리를 한 번씩 달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영어 좀 한다고 하는데도 오역이다 이런 거 가지고 기분 되게 나빠요. 그래서 싸움도 했어요. 그리고 저보고 발음이 안 좋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발음 안 좋습니다. 근데 반기문이 발음은 저보다 더 안 좋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이 발음 들어보셨나요? 개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끌고 오다 보니까 어떤 평이 들어가냐면은 다르다. 왜냐면 연합뉴스 기자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외신 번역이 잘하는 데가 연합뉴스입니다. 사실은요. 연합뉴스 기자보다 경쟁을 하거든요. 어떤 때는 제가 번역하고 나서 열흘 정도 뒤에 연합뉴스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건 아주 속도 경쟁이거든요. 제가 한 달에 약 한 4만 원 정도를 외신한테 바칩니다. 워싱턴 포스트, 타임지 이런 정기 구독을 하면은 여기 문자가 들어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거 문자가 탁 들어오면 속보가 딱 바로 와치죠. 그러면 그거 딱 잡고 들어가면은 어떤 때는 연합뉴스보다 빠를 때가 있어요. 연합뉴스는 번역만 하면 되는데 저는 그걸 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보시는 분들이 40대 식사층들입니다. 20대는 제가 좀 어렵다는 평이 있고 그래서 제가 타겟을 그래 잡았습니다. 아예 다음 우리가 나갈 때는 제대로 나갈 때는 40대나 30대를 앞에 내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지금 우리 좌파들이 우리 보고 노리는 게 뭡니까? 털딱들이다 이런 노래입니다. 털이 딱딱 이게 준말이 털딱입니다. 저 아직 털이 안 했거든요. 근데 저보고도 털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다가 수구 꼴통 또 요즘은 토착 외구 이런 말들을 막 붙여가지고 저를 공격합니다. 저는 사생시켰는데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도저히 안 될 놈들은 내 거 구독 안 해도 된다. 너는 가라 하고 막 날려버립니다. 그냥. 그런 것도 16만 4천 명이에요. 아마 평가를 받기로는 우리 우파 유튜브 중에서 평가받기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보십니다. 우리 우파에서는 우리 박사모가 최고죠. 뭐. 예, 최고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 보신 분들 한번 진짜 보세요. 제 번역이 개판일 때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주관대로 번역하는 거니까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 문재인은 그냥 문재인이라 그러고 그 뭐 욕 좀 하면 엿먹어라 뭐 까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뭐 엿먹어라 이런 표현 그대로 다 써먹으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6만 4천을 그런 대로 만들었어요. 이게 30만이 언제쯤 되느냐면 연말 전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때 선물을 합니다. 40대를 앞에 내셔서 그 전략을 지금까지는 잘 해왔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8.15 때 한번 동원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이 그걸 받을 수 있는 조직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기존 조직이 그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남 산다. 그럼 강남의 책임자가 누구? 차 한잔 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지금 우리 간부들 중에서 제대로 활동하는 간부는 이게 신용표, 신용. 그 다음에 도안성 고모님 두 사람. 저기 권진구하고 저기서 한예설구. 그 다음에 부산에 본부장님. 그 다음에 저기 대구도 하고. 대구. 몇 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시겠지만 예. 상당히 빈약합니다. 왜냐? 우리 조직 대부분이 애국당으로 다 건너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공간이죠. 다 건너가가지고 오라 해도 안 합니다. 완전히 거기 사이비 교수 모시듯이 시대에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무슨 교수도 그런 교수가 없더라고요. 대학을 가면 대학 안 통합니다. 예. 그래서 실력을 좀 보여야 되겠다고 시작한 게 그게 유튜브입니다. 누가 진실이냐? 정광용이가 단돈 1일이라도 해쳐면 뒤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아까 조사받으셨다 그러던데 저 몰랐어요. 조사 괜찮은 조사 받으시면 조사 무심하게 많이 받으면 1년 받았습니다.
이런 자리 하나도 문제가 있었으면 그때 다 잡혔습니다. 제가 구치소 갔다 온 제목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경찰 두드려 폈다 이거죠. 우리가 특수공무물건 손상. 이거는 경찰차가 부사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집회와 시위에 관한 문제. 이 3개로 갔다 왔습니다. 돈하고 전혀 무관한 것들로 갔다 왔는데 마치 제가 돈 해먹고 갔다 온 것처럼 소문을 냅니다. 누가? 악질들이죠. 누구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걸 아시니까 여기 앉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억울하게 그런 눈물을 뒤집을 거예요. 아시니까 여기 앉았을 거예요. 그 루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명은 사법 처리 해버릴 거예요. 너무 시끄러워서. 계속 떠들고 다니길래 아예 벌금 좀 먹으라고 사법 처리 해놨더만 벌금 한 500만 원만 내니까 입을 꽉 닫아놓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거 났어요. 또 쓰면 한 1,000만 원 될 테니까. 한 3번쯤 잡아놓으면 그때 구속될 테니까. 그렇게 몇 명은 사법 처리하고 또 나머지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까지 다 사법 처리하면 적을 너무 만들게 되니까 그건 제가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줄기차게 유튜브만 했습니다. 왜냐? 박사모 조직은 어차피 지금 기관료 그러니까 핵심들이 몇 명 계십니다. 부산에는 뭐 누구, 대구에는 누구, 충청도에는 누구, 뭐 이 식으로 쭉 핵심 연들 좀 있습니다. 그분 믿고 그냥 가만 가자 이거죠. 우리가 태극기 집회 최초로 나섰을 때 서울역 앞에서 나섰을 때 그때 박사모 조직이 지금만큼이라도 있었는 줄 아십니까? 더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이렇게 냈습니다. 2004년도 박사모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꼭 음해를 하면 돈 가지고 해요. 2004년도에 제가 처음 고소당했습니다. 그때도 1원도 이상이 없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오히려 조사 다 마치고 나오는데 압수를 청하더라고요. 그 큰 단체를 굴리면서 어떻게 1원도 허실했습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나를 고발해놓은 놈 새끼가.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그 고발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지금부터 재정은 당신이 맡아서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재정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제 진실을 보고 경찰 수사를 마친 걸 보고 그 사람이 저한테 감동을 해버렸어요. 그 돌설이 정경현 씨가 저한테 감동을 해가지고 지금 14년째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말하자면 충성을 바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동을 제대로 감동을 먹어버렸어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몇 개 이상한 걸 다 집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심자라도 이상하면 다 썰어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집어넣는데 경찰이 전부 한 건 다 조사해보고 나서 경찰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포함돼서 압수수색을 존경합니다. 그러고 나서 2004년도부터 한동안 그러는 미친놈이 없었습니다. 와 너무 깨끗하다 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물갈이가 되었어야겠습니다. 선거를 대선을 2번을 치렀잖아요. 물갈이가 되기 시작하고 또 나타났습니다. 그게 지금 애국당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2012년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저한테 제 안 된 자리가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라는 그런 자리가 저한테 왔습니다. 그때 제가 그거 거절했습니다. 돈 생각나고 권력 생각나서는 그 자리 받았죠. 제가 왜 거절했겠습니까? 그래 살기 싫다. 내가 2004년도 박사모 만들 때 대통령이 탄생해도 국물족이 되지 않겠다. 이런도 먹지 않겠다. 자리를 조금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그 좋은 자리를 제가 걷어찼습니다. 걷어차고 그 다음 날 바로 전직 국회의원, 친박 국회의원 한 놈이 싹 가더라고요. 그 자리. 제가 딱 거절한 겁니다. 준비하고 있듯이 날아갑니다. 만약 제가 거절 안 했으면 그 자리 제 겁니다. 2008년도 친박연대 만들어졌을 때 친박연대에서 국회의원이 14명이 탄생했습니다. 그때 비례대표 1번이 접니다. 그런데 그걸 일주일 동안 제가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제안을 받고 홍사단한테 제안을 받고 하겠네 말겠네. 그러다 일주일 만에 돌려서 버렸습니다. 안 하겠다. 제가 손 놓자마자 서청원이가 딱 그걸 물어버리더라고요. 제가 딱 놓자마자 저 국회의원 배치 날 것 같았으면 그때 달았습니다. 그런 게 대한민국의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제야에서 활동하는 게 이렇게 맨몸으로 부딪혀 나가는 게 더 구매도 많고 그게 국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지, 제가 배치를 달거나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둘 다 안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알아야 되겠기에, 그 진실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신영표 부회장도 경찰서 우리가 제법 조사받았죠. 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측근에 있던 사람들 다 조사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참 고마운 게요, 이게 저 혼자 깨끗하다고 될 일입니까? 저 혼자 깨끗해가지고는 안 돼. 우리 부회장이 만약 해먹었으면 내가 다 뒤집습니다. 그런데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그 당시 잘 몰라요. 그래서 저를 잡아서 조사해봤자, 저는 구치소에 있고 구치소에도 몇 번 나가가지고 조사했고, 조사해봤자 별로 많은 것도 없고 하니까 전부 다 실무자들 다 뒤지고 구자 다 틀렸고 다 했습니다. 무려 24,000명의 구자를 틀었으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죠. 그렇게 하면서 그걸 틀렸어요. 참 이런 고생을 하고 과일은 애국당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진짜 왜냐? 용서가 안 돼. 제가 구치소에 있어서 꼼짝을 못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 구치소만 안 갔더라면 아마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구치소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 소식이 우리 회원들이나 또는 민원 온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는 다 들어요. 근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치소에 갇히면 딱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온갖 루머와 거짓말을 생산해가지고 사람을 병신을 만들어 놓는데, 자살 안 하고 나은 게 이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 7일 있었습니다. 그 1년 7일은 고사하고 17일만 있어도 거품 나면 됩니다. 거기가. 여름에는요, 반주만 입고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어떻는지 제가 지금 알거든요. 제가 바로 거기 있다는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이제 일부 우파들도 박근혜 대통령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8월 15일 날 우리가 정모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제 유튜브 댓글에 전광훈 목사가 8월 15일 날 문재인 하야라는 이슈를 들고 사람을 모으더라고요. 우리 쪽에 또 버스 타고 올라가지고 실제로 집회는 그가 사는 사람도 생길 것 같아요. 요즘 계속 그랬거든요. 이거 참 큰일이다. 왜냐? 전광훈 목사는 문재인 하야 하는 건 맞죠? 맞는데 전광훈 목사하고 김무성이하고 같이 비디오 찍어가 돌린 거 보셨죠? 예.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개취급해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부 거짓말로. 당사자가 명예훼손 고소를 해야 되니까 저는 명예훼손 고소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지금 깜빵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무성이는 제가 옛날에 형님 했습니다. 같은 집단에 있을 때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뻔히 다 아는데. 친박 국회의원들 중에 제 모르는 사람 있으면 간첩입니다. 완전히 간첩입니다. 더군다나 좀 이름 좀 있다는 사람은 전부 다 저한테 도움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제일 먼저 강용아 나 좀 도와줘. 이거 입에 안 붙인 놈 있으면 개새끼입니다. 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그 당시 한나라당을 망친 오적을 설정하고 사적을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요. 저만 가면 저한테 지목됐던 사람들은 꼬리를 말고 도망을 다녔습니다. 지금은 나이도 들고 또 박사모가 조금 움츠러들었다 싶으니까 전화도 안 옵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해도 어떤 놈은 또 피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거 때 되면 또 전화 옵니다. 100% 옵니다. 그래서 한 표가 아쉬울 때가 그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년 총선을 맞이해서 보수 집권을 위해서 지금 문재인을 민주당하고 좌파 정당들의 후보를 낙선시켜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당 믿고 있다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한국당 안에는 우리가 정호하는 62적이 아직 한 50몇 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걸 내년도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저는 고민입니다. 어떤 공천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저걸 또 공천한다 그러면 우리는 또 거품 나죠. 도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 가서 또 헷갈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낸 탄핵에 찬성한 놈들 이거는 바로 문재인한테 충성을 바친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을 수행한 공신들입니다. 민주당 공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코드가 그렇게 날아가면 보수 사회 전체가 괴멸될 것이라는 것을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순간 보수 사회는 사실 지리멸렬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난 지방 총선 때 우리가 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라는 데는 지방선거랑은 다릅니다. 국회만큼은 어떻게 보수 색채를 가진 놈들이 자리를 채워줘야 돼요. 보기 싫든 좋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때가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는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하다, 배후 조정하면 또 선동한다 하겠네. 배후 조정이 아니라 우리는 뒤에서 돕고 젊은 얼굴들이 앞에 내세워야 됩니다. 젊은 얼굴들을. 그 젊은 얼굴들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우파단체가 있거나 한 데가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제가 하는 전략이 맞다면 성공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는 누가 알겠습니까? 저는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요 며칠 좀 뜸하고 말고는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이런 준비를 하면서 그래도 저 개인 혼자가 아니다. 내 뒤에는 여러분이 있다. 우리 동지가 있다. 이런 신념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저 역시도 기댈 때라고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실 때는 제 끝발이 좀 괜찮았겠죠. 뭐 어디 가서도 말발 좀 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무슨 도움을 받으면 이런지도 없고 그래도 박상원 회장이라 하면 어디 가서 상석 안내하고 마이크도 한번 주고 이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 가 계신데 지금 저는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까? 기댈 데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야당 대표 하실 때도 저는 기댈 데가 있습니다. 적어도 야당 대표가 내 백이다 이런 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 전적 가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가방이 있는데 백을 진짜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일 앞장서서 결국 활동하고 지휘해야 될 사람은 전데 제 뒤에 백이 아무것도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제가 마지막으로 믿는 백은 여러분입니다. 단합된 힘 이것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다른 날은 제가 먼저 와가지고 지각하시는 분들 눈치도 좀 주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차가 밀려가 좀 늦었습니다.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가 간부 회의를 주재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점점 더 어떤 희망을 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만약 낙심하고 패배적인 인상을 가지고 가면 어떡하나 이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단체도 아니고 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민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등록이 안 됩니다. 정치인을 추종하는 팬클럽은 등록을 안 해줍니다. 사단법인이 될 수가 없고 재단법인도 될 수 없습니다. 재단법인 만들려고 하면은 돈 있는 사람이 뭉탱이 돈을 한 10억 정도 던져주면 될지 모르겠네. 나
박사모 소란이 어떻게 한 15만 원. 그렇지 않고는 재단법인도 안 됩니다. 사단법인은 이런 목적으로 사단법인 못 만듭니다. 그렇다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사기치는 건 되겠죠. 할 수는 있겠죠. 그거 사기치는 겁니다. 당당하지 못합니다. 그런 쇼는 했다가는 바로 며칠 안에 신문에 나갑니다. 저는 별거 다 해봤습니다. 정당도 만들어봤고요. 새누리당 제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감옥에 갔을 때 애국당에 뛰쳐나갔지만 그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만 정당도 만들어봤고 근데 정당으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당은 보수 사회를 갉아먹는 역할을 해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정당이 딱 형성되면 원래 그래 됩니다. 보수 사회가 꼴보기 싫든 꼴보기 좋든 한국당을 상대로 보수 사회가 싸워대는 순간 이득은 문재인 측입니다. 어떻게 되든 문재인 측입니다. 민주당이 측입니다. 또는 정의당 이런 데서 책임갑니다. 그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학문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수 진영이 만약에 생긴다면 물어뜯지 않는 범인에서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황교안을 상대로 누가 물을 확 부어봤다 그래가지고 물세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거 그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을 보고 정의당이 물 뿌립니까? 그런 거 보셨나요? 거기는 마치 한 집안처럼 서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정확합니다. 우리 우파는 물을 뿌려요. 그거 잘못됩니다. 미워도 물을 뿌리면 안 돼. 그렇게 관심 주면 안 됩니다. 황교안은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황교안 되게 싫어합니다. 제가 당대표 선거 때 밀었던 사람은 김진표입니다. 저한테는 그런 성격이 딱 맞아요. 황교안 같은 분위기는 저 싫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실수한 거 보면 더 싫습니다. 그러나 거기다 물을 그러나 거기다가 갖다 대놓고 물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황교안을 물어뜯거나 이런 적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물 뿌리는 정도라서 심하게 물어뜯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교체될 때까지라도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자꾸 제 홍준표만 만들면 다 망합니다. 홍준표는 아주 자질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박사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번 8.15 때 한번 사람을 모아보자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최후로 남은 인력 이걸 모아보자. 행사 쪽에서는 행사를 신경 쓰면 되고 조직 쪽에서는 조직을 신경 쓰면 되겠지만 제 같은 경우는 컨셉 자체를 봐야 됩니다. 지금 모을 때냐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도 되지 않느냐. 얼마 전에 제가 토요일날 도심각에 나가봤습니다. 우리 신영급 부회장이라고 나가봤습니다. 그 보니까 1톤 차 조그만 데다가 영상 태극기만 하나 띄워놓고 맨 땅에서 땅바닥에서 무대도 없이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건 아니다. 그래도 박사모 부회장이 하는 집회인데 이러다가는 사람도 못 모으고 망신만 당하겠다 해가지고 그날 즉시 사무실로 와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 무대라도 제대로 차려라 해가지고 할부로 스크린 4m짜리 제일 작은 겁니다. 요거 하나가 하나 둘 셋 요거는 50cm 잡고 한 요만한 스크린입니다. 저기 여기지 2.5톤 차에 올라가는 거. 옛날에 우리 할 때는 9톤 차 이하는 안 썼습니다. 아무리 거지같이 해도 9톤 차 이상 12톤 차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야 스피커도 그 크레인 스피커 달려고 그랬죠. 요만한 거라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할부로 지금 살라고 합니다. 박사모. 근데 박사모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도란선 부모님하고 나가면 할부로. 지금 상황은
숨김없이 남김없이 그대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까는 거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가만 이거 찍으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뭐 감추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집회의 성격을 가만 보면 애국당은 애국당 집회를 합니다. 박근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주니까 저로서는 고마운 집회입니다. 조원진이가 박근혜 대통령님은 언제 알았을까요? 2008년 전에 알긴 했습니까? 제가 2004년도 박상호 체를 쓸 때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었어요. 정치계에 아예 입문도 안 했습니다. 거기에 올려준 사람이 그 정치계에 올려준 사람이 우리 박상호입니다. 대구 어린이장님하고 저하고 그거가 같이 이거 좀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건 고맙고 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거기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일파만파 쪽도 하긴 하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전광훈이라는 목사가 김무성의 아바타 전광훈이 나서서 쓸어 담을 겁니다. 파리로 데크려 될 겁니다. 그러다 하는 분위기예요. 서경석하고 이쪽이. 아마 여러분들 문자도 몇 통씩 받으셨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죠? 예, 올라갔어요. 왜? 왜 그런 것입니까? 왜 대한민국도 일파만파도 다 죽고 전광훈이 나타날까요?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은 반스 목사입니다. 아시죠? 네. 목사 자기가 신도들한테 만수부사를 해가 흘러내리면 자기 신도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신도가 아니다. 남자한테는 인감도장 가져오거나 해가지고 이유를 물어보면 내 신도가 아니다. 그래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 김무성하고 딱 붙어가지고 논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세력을 모아가면은 참 좋겠는데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알기를 아주 엿같이 알고 있고 그러다 김무성이 정광훈이랑 같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보면 기가 차고 정말 거짓말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쪽으로 왜 많이 몰릴까 했더니 대한민국도 일파만파도 다른 데도 이슈를 별로 잡지를 못해요. 이슈 파이팅이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계속 같은 반찬만 먹으면 우리도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간 보링이 저기 약간 지루해졌습니다. 뭐라 그러나 그걸 갖다가 그래서 보링해진 지루해지죠. 전광훈이가 외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멋집니다. 문재인 하야 5글자잖아요. 굉장히 야마 잘 잡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머리가 여러 생각할 거 없이 머릿속에 팍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박상호가 외친다 그러면 우리 박상호의 얼굴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하야도 좋지만 박근혜 석방입니다. 그런데 이건 또 애국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8월 15일 날 더 많은 인력을 모으고 더 많은 사람을 보내야 됩니다. 자, 이번에 기획한 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우리가 공짜 준다. 그럼 일단 올라온 사람들이 이탈은 안 하겠지. 둘째는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버스비 50% 지원, 회비 면제, 점심값, 점심 지원. 점심은 실제로는 어설프게 그냥 허접하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밥만 때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미끼를 던지고 사람을 모으라 하니까 대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광훈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제법 많이 모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갈 거는 그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보수 우파 나눠 먹기는 답이 없어요. 이걸 확장해야 됩니다. 50대로 내려가야 되고 40대로 내려가야 되고 우리 집회에 30대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 우리가 바쳐야 그게 나중에 그림이 가능해지죠. 그때까지 우리 마저도 떠나버리면은 그 집회는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 방송차, 무대차, 스크린 이것까지 할부로 마련하고
저로서는 생도와 같은 그냥 죽게 아니고 살기로 부딪혀보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내년을 기다립니다. 올해는 아직 때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독도 위에서 러시아 공군기를 향해서 총을 쏘고 그런데도 일본은 오히려 왜 우리 영공에서 너희들이 총 쏘고 지랄이냐 이렇게 나오죠. 저거 문재인 지금까지도 며칠 지났습니까? 그 일본의 망언에 대해서 잭슨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독도 우리 땅 아닙니다. 제가 독도의 진실을 썼을 때 본 사람들한테 참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김대중이가 독도 주권의 50%를 일본에 팔아먹었습니다. 그게 신한일 협정입니다. 그게 국회 비준안까지도 통과했고 그 당시 야당, 우리 보수계 야당이 극구 반대했는데도 납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독도 주권의 50%는 일본 겁니다. 여러분 처음 아시죠? 아마 이런 것들을 제가 유튜브로 방송을 했는데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걸 국민한테 알리면요, 자꾸 알리면 계속해서 알려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그 국민이 우리 편이 됩니다. 우리 생각까지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앉으세요. 정말 많습니다. 해야 될 일이. 그리고 그 해야 될 일의 중간 점검을 8월 15일 날 전국 직무를 하면서 합니다. 박상호 현칙에 의하면 우리는 1년에 3번 전국 직무를 합니다. 무조건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 날 국립묘지에서 하고 8.15 유경수 여사님 기일날 현충일 국립묘지에서 하고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님 기일날 현충일에서 합니다. 이거는 꼭 박상호 회원으로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회칙사항입니다. 여기 참석 안 하면은 박상호 회원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다. 8.15는. 그때 이번에 현충원에서만 끝내지 말고 보신각으로 가서 자료를 옮겨서 집회를 한번 해보자. 열의나 참석도 이건 어떻게 될까? 그걸 한번 체크해보는 기회를 삼자 하고 이제 신영 부회장이 그 건의를 했고 제가 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장비도 준비하고 자금도 준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중구난방 막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뵈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서 말이 많았습니다. 8.15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행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돈과 사람입니다. 뭐 딱 까놓고 얘기가 그렇습니다. 돈 없으면 못하고 사람 없어도 방심만 당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가능하다면 신문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독지가가 있다면 신문광고 한 번 하는데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설고 보통. 독지가가 있다면 그런 진행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고 싶습니다. 30대, 40대를 끌어내는 방법으로는 그 내년도에 할 거니까 지금 현재로는 우리는 준비하는 단계니까 어쨌든 현재의 박상호가 최대한 많이 참여해주는 방법은 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고 준비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서주겠습니다.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회를 빡칩니다. 그러고 여기에 나오신 분들 무조건 하나 약속해 주셔야 되겠어요. 무조건요. 이유 없이 하나 약속해 주셔야 되겠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보신각에서 신영표 부회장 주최로 신영표 부회장이 다른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있습니다. 뭐 껍데기밖에 없는 단체입니다. 딱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그 껍데기가 지금 현재 박사모를 감춰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는 거예요. 박사모가 지금부터 나섰는데 사람 20명밖에 안 하더라. 100명도 안 하더라. 이러면 무슨 말이 됩니까? 이거 개방심이잖아요. 그래서 박사모가 나서기 곤란한 그런 상황에서 요 정도 플래카드만 걸고 나머지 플래카드는 다 일부고. 박근혜 대통령 구국 총련. 박근혜 대통령 구국 총련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일이 없는 한 다 참석해 주십시오. 매주 토요일마다. 처음 시작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더라도 이것을 해나가야 점점 이렇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8.15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행사준비위원장, 행사위원장님, 행사준비위원장님 사이에 오시면서 네. 아이디어 수집을 하거나 해보십시오. 우리 저기 목도리님은 제가 행사정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는 이분이 사실상 총지휘자입니다. 그런데 집회는 또 여기 우리 신용표 부회장이에요. 집회 쪽으로 그러니까 국립묘지까지는 총괄이시고 우리 목도리님 총괄이시고 집회 쪽으로 넘어가서 보식각으로 넘어가면 종각으로 넘어가면은 신용표 부회장입니다. 단지 점심 식사는 종각에서 합니다. 종각에서 하는데 이 밥이 지금 뭐 심지어는 가마솥 하나 끓여놓고 끓이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거기가 문화재입니다. 종각이 보시면 문화재라서 그게 안 됩니다. 허가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1시까지 다종 행사가 있습니다. 1시에 먼저 무대차가 드림이 주거든요.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 복돌이 행사위원장님이 하시는 거고 그 이후에는 저기 우리 신용포 부장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돌이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시고 그 하실 이야기 있거나 한 부분은 집회가 사실 이야기는 신용표님이 하시고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뒤에서 이 회의를 지켜보다가 끝부분에 결론 내릴 때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